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의 행보가 가관이었습니다.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몇 분 만에 안 만난다고 하고 좀 있다가는 만남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시민사회 수석은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파트너가 아니라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의회와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성이 있지만 특히 도덕적으로 볼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배석자들까지 스피커폰으로 참여하는 확대 회담 방식의 통화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화가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다시 불과 몇 분 만에 안 만난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에는 만남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시민사회 수석은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의 파트너가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여기에 만나시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후에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이미 2주 전 펠로시 의장 측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 제안이 들어왔고 대통령 휴가 일정 등으로 면담을 하지 않기로 양해가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외교 파트너가 아니라는 강 수석의 주장만 무색해졌습니다.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한 대통령실 내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대만을 방문하고 온 펠로시 의장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윤 대통령이 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홍보수석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아마추어 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입니다. 정치권에선 미중 간 마찰을 고려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나는 건 잘한 일이다. 동맹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안 만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등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 외교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가꾸자며 중국이 불편해할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대만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극우 성향의 인물,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가 이들을 초청했는지, 초청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전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과 막말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제 는 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난 5월 안 씨는 특별 초청장을 들고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안 씨의 누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실에 극우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임식장의 귀빈석, 윤 대통령의 아버지 뒤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 권모 씨가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초청자 명단이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단을 보관하고 있던 행정안전부는 초청자 명단을 7월 15일에 파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직후 일부 파기했는데 행안부 안에 파일 형태 등으로 남아있는 명단이 있어 7월 15일경 완전히 삭제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유 목적을 달성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파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런데 7월 15일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취임식 참석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참석자 명단 유출을 우려한 행안부가 서둘러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것이 논란이 되자 행안부가 그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한 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행안부의 명단 삭제로 인해 문제되는 인물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누가 초청했는지를 밝혀내기 힘들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자료 보유 기간이 지났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파기를 하는 게 원칙이었다면서 특정 인물의 초청 논란을 의식한 삭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충북 괴산의 한 계곡 옆 도로입니다. 피서철이면 캠핑족들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겉으로는 계곡 쪽으로 길도 잘 안 보이고 캠핑할 자리가 있나 싶지만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과연 쓰레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긴 취사가 안 되던 곳이지만 마치 보물을 숨겨놓듯 구석구석 이렇게 쓰레기를 숨겨놓고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인 요즘 하천과 계곡이 이런 비양심 캠핑족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비양심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근처 계곡입니다. 한 캠핑족들이 캠핑 도구를 차에 싣고 떠나려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길가 옆으로 쓰레기 봉지를 툭 던지고 갑니다. 쫓아가 물었습니다. 쓰레기 그냥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버리면 안 되는데 아직 알게 몰라가지고. 도로 옆에는 피서객들이 던지고 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인근 하천에는 의자와 파라솔까지 설치하고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꽁초를 물 위로 던져버립니다. 사람 눈이 닿지 않는 숲을 우거진 비탈진 곳. 돌틈 사이마다 쓰레기를 꽁꽁 박아뒀습니다. 도저히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묻어놨습니다. 소세지 포장지가 보이고요. 라면 봉지, 그리고 쌈장. 심지어 용변을 보고 큰 돌로 덮어놓고 쓰레기를 아예 풀숲에 감춰놓기도 합니다. 그냥 보이는데 버려주는 게 고마울 지경입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눈에 띄어 뭐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런 거는. 네. 일일이 다 뒤져서. 네네. 피서객들이 만드는 쓰레기는 주로 먹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취사를 금지하는 건데 막무가내입니다. 깨끗하게 치워놓을게요. 아침에 와가 이제 밥만 한 끼 먹고 가려고. 불 피우고 먹고 그리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계곡물에 흘려보냅니다. 여기 개울 물에다가 바로 그냥 라면 남는 거 버리고 설거지하고 불판을 여기에서 다 기름을 닦아내고 있어요. 아무리 불법이라고 써붙이고 알려줘도 본체 만체. 단속도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좀 그런 건 범하고도 단속을 못 해요. 야영과 취사 행위 금지 구역을 늘려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관광객이 줄어들까 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금지로 지정하면 막상 좋겠지만 실제로는 생락객들이 많이 와서 식당에서 음식도 좀 판매를 해주고. 결국 캠핑족의 쓰레기를 치우는 건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단속으로 안 나오니까는 거기다 별거 다 갖다 버리는 거야. 틈틈이 다 박아놨어. 쓰레기를 2년 묵은 것도 있어 한 다발씩. 본격적인 휴가철. 비양심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하천과 계곡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지금도 도주 중인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다세대 주택 앞.
6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며 길가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흉기를 손에 쥔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집안에서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을 벗어난 겁니다.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길에 쓰러지셨던 분은 이제 행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고하셨고요. 따님이라고 하신 분이 집에서 칼부림이 났다고 하셨어요.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집안에 쓰러져 있던 아내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장모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가 지금 방충망에 저렇게 되기도. 하지만 부상이 심해 5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결에 여자가 막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19 경찰차고 저쪽에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문을 열고 나와 인근 골목으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의 인상 차기와 차량 정보를 공개하며 검거에 나섰습니다. 42세, 키 168cm로 스포츠 머리 차림이며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긴 바지는 남색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타고 인천, 시흥 일대로 도주 중인데 현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 택시기사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고속도로 터널에서 사고 차량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한 운전자가 지체 없이 뛰어가 불을 끄고 갇혀있던 운전자도 구해냈습니다. 이 터널 속 영웅은 누굴까요? 송광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속도로 터널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입구를 들이받고 뒤집어집니다. 곧바로 차량에 불길이 치솟더니 1차선까지 그대로 미끄러져 반대편 터널벽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벌어진 사고를 피해 앞으로 나갔던 차량이 멈춰서더니 운전하던 남성이 주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고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터널벽에 붙어있던 비상 소화기를 찾아내 지체 없이 불이 붙은 차량으로 뛰어갑니다. 운전자는 휴가 중이었던 경찰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룸미러로 확인되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불안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자를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일단 소화기로. 박 경장이 구조에 나서는 사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도 하나둘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차를 세우셔서 도와주시려고 하셨고 저랑 구조에 직접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이제 파편을 같이 치워주시는 시민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친 채 운전석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경찰관 덕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가 중에도 구조에 나선 박 경장과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